박근혜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윤석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병기 현 국정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식 수용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인데요. 일요일인 다음 달 1일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백 상태를 계속 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국제 문제와 남북 관계에 정통하고 정무적 능력을 갖췄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68살의 신임 이병기 비서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외무고시를 통과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지만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았고 주일 대사와 국가정보원 2차장, 국가정보원장을 지내 국제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한일관계와 안보 업무에 밝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비서실장에 발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내 대선 경선 캠프에서 박 대통령의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는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현 정부 들어 주일 대사로 발탁된 이후에는 급격히 냉각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했고 지난해 6월 국정원장으로 기용된 뒤에는 국정원의 개혁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비서실장 외에도 신임 홍보수석과 정무특보 등의 추가 인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후속 개편도 단행했는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가 기용됐습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보를 신설하며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홍보특보에는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인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내정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신임 정무특보와 홍보특보가 당청 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원활히 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계 출신의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기용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병기 국정원장을 발탁한 배경이 뭘까요? 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하마평에 전혀 오르지 않았던 깜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이자 최측근 인사를 기용해 집권 3년차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인데요. 이 신임 비서실장도 박 대통령에게 결정적 조언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혀온 만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은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외교 안보 라인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발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최측근 인사를 재기용하면서 인재풀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했었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 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 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 진영 개편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반환점인 집권 3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국정 운영의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건은 이번 인적 개편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청와대는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새로운 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